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신이네요. 화장실 귀신이에요. 더럽게 똥이 묻어 있어요. 귀신에 관한 일기가 펼쳐질 모양이죠.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주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제목은 소름 끼치는 귀신 소리. 역시 귀신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보겠습니다. 소름 끼치는 귀신 소리. 살려주세요. 으아! 너무 놀라서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저녁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 집 앞에 있는 도누갈비에 엄마, 아빠, 동생 희주와 함께 갔다. 자, 노란색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와 연결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다. 열쇠를 들고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는 키를 사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열쇠를 잠그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물쇠에 열쇠를 꼽았다. 낑낑대며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겨우 문이 열렸다. 소변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 사람은 없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났다. 소변을 다 보고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했는데 살려줘 하면서 할머니 목소리가 기운이 없게 들렸다. 으악! 너무 무서워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고기를 먹고 나니 또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 무서웠지만 바지에 싸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에 갔다. 이번에는 물 내리는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게 여러 번 들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화장실을 나오니 마침 어떤 아저씨가 지나갔다.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지나가 버렸다. 아저씨가 못 들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목소리가 큰데 못 들으셨을 리가 없어. 너무 무섭고 오싹해서 문도 잠그지 않고 뛰어나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음식점 화장실이 생각났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밤에는 되도록 부모님과 같이 다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안전하게 신호를 지켜서 다녀야겠다. 지금 이 주제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죠. 그래서 여기 그 귀신을 화장실에 가서 이 어린이는 갈비집에 갔지만은 뭘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귀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이 학생은 갈비 먹은 것보다도 귀신 이야기가 자기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비록 식당 갈비집에 갔지만은 이 일기는 귀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일기를 읽고 나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가요? 음식 먹은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니면은 귀신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세요? 귀신이죠? 그거는 이 학생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로 이 일기를 꽉 채웠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제 쓰기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봅니다. 평가. 이 일기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잡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화장실에서 귀신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 문제점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너무 무섭고 오싹해서 문도 잠그지 않고 뛰쳐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위험에 대비하여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3번을 중심으로 잡은 주제는 항상 위험에 대비하자. 자, 이것이 바로 주제 잡는 법이에요. 이런 4단계로 주제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2번과 3번 이야기를 중심으로 글을 펼쳤습니다. 이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갈비, 계란찜, 냉면, 야채 등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글씨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세요. 여기 말이죠. 뭐 살려줘 할머니 으악 뭐 여기 이 부분을 보라는 거죠. 무엇을 먹었다는 말보다 화장실 귀신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어린이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화장실의 귀신이죠. 그것이 더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량을 화장실 귀신 이야기로 채운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화장실 귀신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거듭해서 자꾸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을 읽은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 그에 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이것이 주제의 전달입니다. 주제는 일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화, 소설, 시에도 있죠. 동화 작가나 소설가 또는 시인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어떤 방식?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기는 책 읽기와 글쓰기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서 그 일기는 책 읽기와 글쓰기의 기본이라는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은 글쓰기는요, 책 읽기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금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내가 중요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꾸 쓰라고 그랬죠. 동화 작가나 소설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책을 읽으면서 이거 자꾸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거듭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그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주인공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훔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물질 문명에 찌든 사람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훔치는 거. 이것도 그런 어떤 물질 문명 만능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렇게 그 소설 작가들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위에서도 귀신 이야기를 계속했죠. 이건 뭐예요? 위험하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기는 경험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이 나오죠. 이게 이제 주제와 연관해서 직접적으로 주제를 이제 거론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생각 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다가 생뚱맞게 신호등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이 아이들에겐 더 좋은 선생님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화장실의 귀신을 직접 경험했죠. 최대한 그렇다면 많이 깨닫고 생각해서 배워야겠죠. 오늘 이 일을 식당 화장실에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고 평소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일로 확대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어린이는 화장실에서 위험한 일을 만났어요. 이것을 그 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평상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다 확장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어린이는 그것을 위험한 횡단보도와 연결지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횡단보도라고 이 어린이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음식점 화장실이 생각났어요.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미리 예방을 하라는 거죠. 주제 볼까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예방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경험을 통해 평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 10가지를 생각한다면 큰 소득이죠. 자, 이렇게 일기에 깨달음을 적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으면 A라는 경험을 했으면 A라는 경험에 관한 어떤 깨달음만 적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장해서 평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평소 나에게 일어났던 일까지 확장해서 여기에다 깨달음을 적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기에 주제를 잡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을 역으로 적용해 같은 방법으로 책의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일기의 주제를 쓸 때는 그거에 대한 분량을 왕창 쓰라 그랬죠. 그러면 역으로 책을 읽을 때에는 뭐가 왕창 쓰여져 있나를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와 책 읽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